자,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이분과 함께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죠. 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정가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가 금융시장만 바라보면 홍콩 사태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외신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 홍콩 사태는 거의 정말 전시 같거든요. 예전 무슨 실탄 사용까지 경고하고 이런 네.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홍콩 상황 어떻게?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위 자체의 규모라든지 빈도수는 줄어들었지만요. 네. 그 시위의 격화된 양상을 보게 되면은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거든요. 네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과연 중국의 경제라든지 아시아 경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가? 네. 아마 조만간에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한 5개월 정도 시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누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 대비 중국의 그 무역 그 수출액을 보게 되면은 네. 약 0.9%의 감소가 있었거든요. 한국에 한 10% 되고 일본이 한 9% 정도 되니까 중국은 영향이 좀 미미하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의외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거의 1년이나 지속이 됐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0.9%. 왜 그러냐? 2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수출을 중국에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네. 3천억 달러가 홍콩을 통해서 나갑니다. 네. 비중으로 보면 한 12% 정도 되거든요. 홍콩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은 중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그 관세의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상당한 그 우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홍콩에 대한 그 어떤 규모보다는 상당히 그 효과 면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상황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뭐 여러 가지 법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폭력적인 양상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일반화된다 그러면 아마 미국에서 홍콩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 활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홍콩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면세 어떤 그 네네. 관세 효과 같은 거는 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홍콩이 가지고 있는 무역적인 어떤 그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중국은 약 12% 정도의 수출 감소를 감안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네네.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연말이 아마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그것이 3월 달에 있을 양회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미 무역 분쟁이 네네. 쉽게 해결 안 된다라고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그 판단하고 미국의 판단이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미국은 만약에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은 중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네. 지금 뭐 계속되고 있는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의 주가가 사상 초유의 어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거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고 트럼프의 탄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스캔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3월 달에 있을 양회 직면에서는 경제 성적표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 경제 성적표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홍콩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경제 성적표에 안 좋아질- 불안감이 네네.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빨리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홍콩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건데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융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 일단 현재 홍콩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자면 그 시위대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이공대 진입했다 홍콩 경찰이. 네. 근데 이게 이공대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공대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가장 그 유동량이 많은 지역에 이공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의 중심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하나는 홍콩 섬 지역의 금융가, IFC 근처에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이제 침사초해를 중심으로 한 구룡반도 지역인데 이공대가 바로 구룡반도에 있습니다. 이공대를 거쳐야지 홍콩섬을 들어갈 수 있고 홍콩섬에서 나오려면 또 이공대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 또 얼마 전에 사망을 한 친구 역시도 네네. 그 홍콩 이공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후 맥락에서 보면 홍콩 이공대에서의 시위 양상이 과격한 거는 상당한 인과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대외적인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상당한 파급 영향을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공대가 전반적인 홍콩의 경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보면, 지경제학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홍콩의 경제에 있어서 가장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부면적인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학술적인 자유 그리고 학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그것을 탄압하는 경찰 세력은 결국 홍콩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민주라든지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보통 우리가 이공대를 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냐 혹은 중심이라고 생각하냐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양회 이전에 경제 성적표를 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중국 측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빠른 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게 예상될까요? 첫 번째 조치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지만 특히 뭐 사중 전회라든지 아니면 지금 브릭스 회의를 하고 있는데 브릭스 회의가 장소에서 바로 시진핑이가 강경 진압에 대한 언급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경 진압이 만능은 아니다. 오히려 강경 진압이 잘못하면 더 나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금기 시대는 약간의 천안문 사태를 떠올리게 만들 수 있는 또 물론 천안문 사태도 있지만 3파 운동이라 그래가지고선 뭐 시장의 철시라든지 학생의 동맹 휴업이라든지 공무원의 파업이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 혼란 양상이 일반화됐을 경우 이 폭력 사태로 야기된 그러한 사태가 과연 진압이 쉽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양회를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2021년에 있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도 봐야 되거든요. 더 장기를 본다 그러면 물론 49년에 건국 100주년까지는 봐야 되지만 그건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그 전까지의 모든 상황이 안정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폭력적인 행사를 일반화한다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방법이냐. 오히려 미국한테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통과에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마 상원에서는 12월 달쯤 해가지고선 의회에서 통과할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홍콩 문제를 더 국제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1월 1일 날 되면은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일국 양제의 대표적인 지역이 대만인데 대만에서 만약에 중국의 일국 양제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아마 투표의 결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민진당은 독립을 원하는 세력이고 국민당은 중국 대륙과의 접촉을 원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민진당의 승리는 결국 중국의 대대만 정책 실패, 일국 양제의 실패, 홍콩에 대한 지지,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가지고선 미국의 홍콩 인권법과 민주주의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선 홍콩의 어떤 면세 경제적인 이익을 박탈당하게 되면은 중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의 수출을 홍콩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12%에 대한 충격파가 상당할 거라는 거죠. 그게 불과 1, 2, 3개월 안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봤을 땐 방법을 그렇게 썩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하셨던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이게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홍콩이 이제 영국의 손에서 중국의 손으로 넘어간 이후에 홍콩에 대한 어떤 관리를 미국이 계속 관찰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90년도 들어서 가지고선 이거 인권 혹은 민주주의 혹은 그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위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받기 위해서 홍콩에 대해서 특별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세상의 혜택 그리고 무역상의 최고국 대우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인권의 상황과 민주주의 상황 그리고 자유 시장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 부분에 영향이 미치게 되면 홍콩에 대한 최애국 대회를 없앨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하원에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것이 이제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결국은 또 홍콩의 특별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경 진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탄압 그리고 정부 기관에 대한 뭐 탄압 혹은 정부 기관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결국은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만약에 상원까지
통과를 하게 된다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홍콩에게 주어졌던 이 최애국 대우를 좀 박탈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결국 그러면 이제 중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출의 12% 감소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뭐 12% 전체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네.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안이라는 게 상당 기간을 두고 통과를 하고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영향이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에도 안 좋다. 그렇게 되면은 21년에 창당 100주년과 건국 100주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 더 크게는 일국 양제가 무의미해지고 네네. 중국의 대외적인 신임도라든지 이미지 메이킹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일이 좀 걸린다고 감안을 했을 때 1단계 무역 협상까지는 좀 그래도 무난하게 갈 수 있을까요? 1단계 무역 협상은 협상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교환 자체에 대한 협상 내용을 서명하자는 데는 별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400에서 500억 달러의 농산물 수입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중국은 그렇게 발표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모든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발표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걸 사인하라는 거거든요. 네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근데 중국은 내가 사인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관세를 완전하게 철폐해달라. 12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것 모두 다 폐지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걸 받지 않죠. 왜냐하면 홍콩 상황도 있고 대만 상황도 있고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 미국의 경제가 좋아야 되고 네네.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경제는 상당히 좋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드라이브에서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미국 측에서는 고민이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미 무역 협상에 대한 연장에 있어서 미국의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적다. 네. 오히려 중국의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있을 양회에서는 분명 전년도의 경제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네. 2019년 3월 달에 뭐라고 설명하면 굉장히 엄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구간으로 발표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구간은 여태까지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16년하고 19년이거든요. 네네. 근데 내년에도 또 구간으로 할 거냐? 그럼 시진핑 정부는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부패 척결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생은 좋아지지 않는다. 수출은 아까 전에 감소폭이 적다라고 그랬습니다. 네네. 0.9%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감소했는데 내수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6%로 떨어진 것이고 지금은 6%도 보장받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내수라는 거는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거든요. 네네. 불안감이 증폭이 되게 되면 소비 자체에 대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게 약간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런 식으로 들려요. 일단 1단계 무역 협상까지는 지금 중국 입장이 굉장히 다급해졌기 때문에 서명을 하게 될 거다라고 네. 보이고 하지만 그 이후에 홍콩 사태로 인한 어떤 변수들이 수출, 경제 지표로 직접 나타나게 되면서 네. 그 이후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도 안 좋을 수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안 좋을 개연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1차 무역 협상에 있어가지고선 지금 중국 측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네네.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건 뭐냐? 서명에 대해도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홍콩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또 미국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국은 과연 지금의 이 1차 협의안이라는 네네. 것이 중국의 이점이 있겠는가? 이걸 사인하고 나면 그 다음엔 제도로서 규약을 해야 되고 그걸 네. 나중에 법적으로 보장을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중국을 옥죄이는 것이 중국의 어떤 활로를 트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시각하고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시각이요. 대별됩니다. 예전에는 네네. 거꾸로였습니다. 중국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트럼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구나, 장애 요인들이 많구나. 근데 중국은 상당적으로 이걸 푸시해가면서 나갈 수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중국 측에서는 지금 별 의미가 없는 협상안이 될 수 있다. 과연 서명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그 좀 격화되고 있는 홍콩 시위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무역 협상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